벡터의 내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평면 벡터의 내적입니다. 자, 우리가 벡터에서 곱하기 빼기 배웠잖아. 그치? 곱하기는 배우지 않았어. 벡터의 곱셈은 정리되지 않거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곱셈과 비슷한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정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내적이 왜 필요해? 그게 아니고 그냥 편리하게 다루고 싶어서 만든 게 내적이라서 이건 단순히 그냥 외워야 돼요.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먼저 내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말 불편해. 벡터에 이르는 각을 정의해 줘야 돼요. 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벡터. 왜냐면 벡터 두 개가 만나가지고 시점이 똑같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이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렇게 OA 벡터하고 OB 벡터가 있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이 부분을 세터라고 하거든. 세터라고 해서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불러주는데 중요한 건 자 진행 방향으로 각을 재야 된다는 얘기야. 자, 종점을 향해 가는 각을 잰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만약에 두 개 벡터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 되면 이쪽이 두 벡터가 있는 각이 되겠죠.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벡터가 하나가 이렇게 가 근데 하나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각을 재기 위해서 이 부분이 각이 되는 거야. 종점을 향해서 각을 잰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시 뭐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주면 결국 이게 각이 돼요. 바로 이렇게 억각으로 같아진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진행 방향으로의 각을 재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가 가고 이렇게 벡터가 하나가 가는데 진행 방향이 달라. 이때 여기를 각이라고 불러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진행 방향이 같은 벡터 종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얘는 종점을 향하고 있고 얘는 시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각이 아니야. 그래서 얘를 적절히 평행이동 시켜줍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주셔가지고 종점과 종점을 향해서 각을 재야 돼서 이 부분을 세타라고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언제나 0부터 세타가 파이까지 나오시게 돼요. 자, 각이 0이다라는 얘기는 두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 세타는 0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서로 반대로 일직선이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세타가 180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부분 가볍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OA 벡터 그리고 여기가 OB 벡터가 있을 때 정의입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값을 세타라고 한다면 OA 벡터를 내가 A 벡터라고 하고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했을 때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 좀 동글뱅이를 진하게 크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걸 내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하기 때문에 얘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내적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이걸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어? 이게 바로 내적이고요. 자 그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죠. 당연히 이 코사인 세타 값은 1사분면에서는 양수고요. 2사분면에서는 음수입니다. 맞죠? 즉 예각이면 자 세타가 0도부터 180도까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 세타가 예각이면 내적 값은 언제나 양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세타가 둔각이면 내적 값은 언제나 음수가 됩니다. 내적은 벡터가 아니죠. 숫자죠. 왜냐하면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가 되고요. 벡터의 내적은 실수가 되는데요. 예각이면 양의 값을 가지겠고 뭐 둔각이면 음의 값을 갖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 몇 개 더 해보면 첫 번째 A 벡터하고 0 벡터를 내적해요. 그럼 여기 0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좀 마치 곱하기하고 비슷해요. 두 번째, A 벡터하고 A 벡터를 내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A 벡터하고 A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내적은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0이 되버려요. 코사인 영도. 코사인 영도는 뭡니까? 1이에요, 1. 얘가 1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같은 벡터를 내적하자는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자 이게 1이 돼버리고 똑같은 게 남아서 크기의 제곱이 돼요.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은 공식을 알면 무조건 할 수 있어서 평행하고 그 벡터가 평행 같은 방향 일직선상에 있을 때 다른 방향 같은 방향 그리고 얘는 반대 방향 벡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면요 내적하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하면 무조건 0입니다. 아니죠. 크기. 왜냐면 영도, 코사인 영도가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크기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일직선상, 즉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자 180도, 코사인 180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알고 있어야지. 그래프 그랬잖아 우리 바로 저번에. 지금 코사인 180도 위에서 1에서 마이너스 1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내적하시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의 크기 뭐 이거 중요하고 외울 건 아니야. 그때마다 그렇게 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네 번째 수직이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직이 될 때는요 A하고 B 벡터를 내적하면 생각해봐. 코사인 90도가 얼마예요? 코사인 90도가 0이지. 그래서 수직일 때 내적하면 무조건 0이 된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선의 위치관계도 수직이 굉장히 중요했잖아.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걸 배웠지.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가 수직이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내적했을 때 수직하면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두 벡터가 수직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내적시키면 0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지? 자, 이게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내적은 뭐 대수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얘를 기하적으로 좀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얘를 기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도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얘기인데 자, 기하적으로 다섯 번째 기하적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OA 벡터가 있어. 도형을 풀 때 이거 이용하면 되게 편리하게 풀 수 있어요. 이게 OA 벡터입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하래요 라고 했을 때 A 벡터, B 벡터 A 벡터 내적 B 벡터는요 크기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런데 잘 봐요. 여기서 내가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직각삼각형을. 그러면 바로 A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가 무엇을 의미해버리냐면 바로 이것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 길이가 A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를 의미해요. 이해가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A 크기라고 써버리잖아요. 크기분의 이것이 되니까 이것의 길이가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되버리거든. 그렇다면 이것의 길이는 뭐일까? 이것의 길이는 B의 크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뭘 곱하는 거냐면 이것 길이 곱하기 이것 길이가 코사인 내적이 되거든요. 자,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불러주냐면 하나의 벡터를 내가 내적하고 싶은 다른 벡터에다가 모든 이 벡터에 있는 모든 점들을 수선의 발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옮겨버립니다. 이거를 정사형이라고 불러주거든. 나중에 너희들이 정사형을 배울 건데 정사형은 위에서 빛을 90도
이 기준이 되는 선에 90도로 빛을 쐈을 때 이것이 나타내는 그림자를 정사형이라고 불러요.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정사형 길이와 상대방 벡터 길이를 곱하면 내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공중에 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내적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도 이 위에 있는 벡터를 얘를 정사형 시킵니다. 이 상대방 벡터에 정사형 시키면 이런 벡터가 나오거든요. 노란색 벡터 길이하고 하얀색 벡터의 길이를 곱해도 내적이 됩니다. 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내적하세요 라고 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상대방 벡터의 정사형 수선에 바르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60도니까 1대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길이와 1이라는 길이를 곱해가지고 내적하면 2분의 1입니다 라고 바로 적으셔도 된다고. 이게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개수적으로 풀어도 되고 접근해도 되고 기하적으로 그림이 도형으로 나왔을 때는 기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쉽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자, 아까도 말했지만 벡터를 성분화시켜버리면 굉장히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치? 벡터를 성분화시키면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자, 성분으로 우리가 내적을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여섯 번째, 자, A 벡터가 A1, A2가 되고 B 벡터가 B1, B2를 나타냈을 때 이거 증명하는 방법이 미적분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안 해줄게요. 미적분에서 잘 배웠잖아, 미적분을. 그치? 그래서 증명을 안 해줍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X끼리 곱하고 더하기 Y끼리 곱하면 내적이 끝나게 돼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성분화 시켜버리면 문제를 아주 그냥 쉽게 풀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 성질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내적의 성질이 있거든요. 내적의 성질. 자, 이거 잘 때도 겁나게 많이 쓸 거야. 이거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내적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겠다. 굉장히 많이 쓸 거고, 일곱 번째 성질이 있어요. 성질. 내적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환 법칙과 이것도 증명으로 전부 다 성분화 시켜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뭐 분배 법칙이라고 나왔는데 맞아요.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은 지금 이제 느낌이 다른 건데 교환 법칙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는 게 B 벡터하고 A 벡터를 내적한 것과 똑같다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A 벡터의 X, B 벡터의 X끼리 곱하고 A 벡터의 Y, B 벡터의 Y끼리 곱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가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A 벡터의 B 플러스 C, B 플러스 C와 A 벡터를 내적하고 싶어요. 분배가 가능합니다. 자,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증명을 하고 싶으면 C 벡터도 C1, C2가 돼가지고 그대로 성분화 시키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교환, 결합, 분배까지가 다 성립해버리면 우리는 그럼 내적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게 다 성립하기 때문에 뭐 곱셈 공식이라든지 다음 시간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공식이 전부 다 가능해져 버립니다. 분배, 결합,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인수분해 공식이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문제 나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내적 정의적인 문제고요. 암기해서 푸는 거거든요. 103쪽 보세요. 103쪽에 자, A 벡터 뭐 1번, 2번 내적 값을 구하십시오. 자, 2번도 내적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 안 보는데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안 나왔지 않나?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냥 45도로 바꿔서 마치 45도로 계산할 건데 이게 인여가 130도 계산할 수 있어요? 삼각함수 아직 안 배웠어? 공부하고 있는 거? 자, 이거 하나 알려줄게요. 인여기 그건 알아요? 1, 2, 3, 4분면의 삼각함수 부호가 달라지는 거? 큰일 나구나. 와우. 자, 이거 기억해라. 인여가 1, 4분면이면 전부 다 양수예요. 전부 다 양수예요. 외워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 원래. 얘가 전부 다 양수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그치? 2, 4분면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2, 4분면까지밖에 안 다루거든요. 둔가? 2, 4분면일 때는요, 사인만 양수고요. 나머지가 다 음수예요. 코사인과 탄젠트가 다 음수야. 그래서 내가 아까 예각일 때는 내적값이 양수고, 그치? 둔각일 때는 내적값이 음수입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거든요. 음수거든요. 둔각일 때는 코사인 음수거든요. 뭐 따로 배우고 있으면 미적분을 곧 배우게 될 거야. 코사인은 음수예요. 그래서 내적은 2, 4분면, 둔각이면 음수고 예각이면 양수가 됩니다.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코사인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거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각변환 공식이라고 불러주는 거거든. 각변환 공식. 채빈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각변환 공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30도, 45도, 60도에 대한 것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나는 이 135도라는 각을 30, 45, 60, 0, 90 이걸로 바꿔줘야 돼. 바꿔주는 방법이 일단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각을 90도의 배수각과 예각으로 분리를 시켜요. 90도의 배수각과 예각으로 분리시켜요. 그럼 코사인 90도 플러스 45도 이렇게도 가능하고 빼기도 가능하거든요. 코사인 180도 빼기 45도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잖아. 90도의 배수각과 뿔마 예각으로 분리를 시켜준다고. 그런데 자 이게 배수가 홀수 배수면 코사인과 사인이 서로 바뀝니다. 홀수 배수면 바꿉니다. 그런데 얘가 90도의 짝수 배수면 안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90도의 홀수 배수잖아요. 90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홀수 배수는 바뀌어요. 근데 얘는 180도는 90도의 짝수 배수잖아.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건데, 자, 90도의 홀수 배수가 바뀌어야 돼. 사인으로 바뀔 거야. 45도 이렇게. 사인으로 바뀔 거야. 얘는 안 바뀔 거야. 코사인 각만 바뀌면 45도 이렇게 안 바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원래는 1, 4분면 각이 아닌 각이었는데 1, 4분면으로 바꿨잖아. 그래버리면 부호가 틀어질 수가 있게 돼. 아까 말했듯이 코사인은 1, 4분면에서 양수인데 2, 4분면에서 음수거든. 자, 원래 코사인 2, 4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예각으로 바꿨기 때문에 얘는 양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부가 달라져. 안 되지, 그럼. 그래서 음수, 마이너스를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사인 40도, 코사인 40도 똑같이 2분의 루트 2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이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나는 코사인만 다룰 거예요. 탄젠트 안 다룹니다. 코사인만 다룰 거니까 코사인은 1, 4분면에서 양수고 2, 4분면은 음수구나. 이 생각 하시고요. 90도의 홀수 배수로 바뀌면 사인으로 바꾸고 짝수 배수면 안 바뀌는데 불편하니까 한 가지 통일시켜버려요. 한 가지로. 나는 무조건 90도의 홀수 배수로 바꿀 거야. 90도 더하기 얼마나 바꿀 거야. 우리가 다루는 각이 두 값밖에 없거든요. 3, 4분면만 넘어가니까 안 다루니까 90도 플러스 얼마로 바꿨을 때 무조건 사인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고 부호는 얘가 중각이었으니까 마이너스고 얘가 그냥 플러스다라는 얘기야.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코사인 135도라고 줘줬잖아. 1-2번에서 코사인 135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주 나오니까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번 내적은 시스템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고 더해버리면 내적이 끝나게 됩니다. 자, 필수애들 1번 할게요. 1번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A, O, B 중점 수선의 발이겠죠. 자, 수선의 발을 내렸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가 되고요. 1번 OA 벡터 내적 OB 벡터 OA하고 OB 벡터 내적하면 도시 그대로 가볼까요? OA 크기 OB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각 이렇게 되겠지. 2분의 루트 3이니까 2 루트 3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OA 벡터하고 OB 벡터 내적하면 이 벡터 내적 이 벡터는 하나의 벡터를 상대방 벡터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정사형시킵니다. 이 길이 곱하기 이쪽 길이. 잠깐만. 5의 5 벡터 2분의 코사인식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사형시킨 다음에 이거 길이 곱하기 이거 길이로 계산해도 바로 그림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봐요. 알겠지? 두 번째. 자, OA 벡터 내적 OM 벡터. 자, OA 벡터하고 OM 벡터 이 두 개를 내적하고 싶대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 내적하고 싶대요. 뭐 크기 코사인 30도를 해도 되고, 자, 이번에는 이 벡터 쪽으로 OA 벡터를 OM 벡터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보라색을 이 분홍색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1이 떨어지대요. 1이 떨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벡터가 만들어져요. 이게 정사인 벡터입니다. 그럼 노란색 길이하고 분홍색 길이를 곱하시면 돼요. 노란색 길이는 1대 2대 루트 3이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서 3이라고 답이 나와줍니다. 공식 이용해도 되고 기하적으로 적용해도 되고 세 번째 OM 벡터 내적 AB 벡터. 자, OM 벡터 내적 AB 벡터 뭐야? 90도의 관계죠. 90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0이 됩니다. 벡터 두 개 90도면 0입니다. OA 벡터 내적 AB 벡터 OA 벡터 내적 이것과 자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내적합니다. 방향이 어때?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럼 각을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 각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 자 그렇다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내적하면 시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벡터를 쭉 연장해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내적한 것과 똑같아요. 즉 각을 120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쓸게요. OA 벡터 크기 2 AB 벡터 크기 2 곱하기 코사인 120도고요. 아까 했었던 이거 코사인 120도 바꾸는 거 보여줄게. 코사인 120도는요. 코사인 90도 플러스 30도예요. 그렇죠? 90도의 홀수 배수이기 때문에 바뀝니다. 사인으로 바뀌어서 30도가 될 거야. 근데 부호 체크하라고 했죠? 둔각이에요. 코사인은 둔각이면 음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양수니까 틀린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기하학적으로 자, OA 벡터하고 따로 그리다. 너무 복잡하다. OA 벡터하고 OB 벡터를 내적하고 싶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길이가 2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하나의 벡터를 상대방 벡터의 수선의 발 이렇게 정사형시킵니다. 오케이? 이거 길이는 1이야.
근데 이거 길이는 2야.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곱하면 된다고 했지? 라고 생각하는데, 좋아요. 길이 곱해요. 근데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두 벡터가 둔각이라는 얘기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같은 방향으로, 자, 정상시켰을 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냥 크기 곱해가지고 답을 쓰면 되는데, 정상시켰을 때 반대 방향이 되버리면 둔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곱하고 길이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뭐 정비대로 되고 이렇게 수성발 내려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밑에 1-1번, 2번 한번 해보자. 그렇지. 120도 사이야. 1분 가면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좀 A, B로 A, B 쪽 벡터 이쪽 벡터 존재할 때 이 벡터를 다른 벡터의 수선에 가려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림자가 비치면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는 거 아니야. 이거 길이하고 이거 길이 된다고 해요. 2분의 곱하기 1. 근데 서로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두 가지니까. 오케이? 네. 네. 그렇죠.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코사인 잡아. 그다음 코사인 60. 근데 얘로 할 때는 사인 30. 밖에 90도의 홀수배수는 밖에 사인. 왜냐하면 원래 2, 3분의 1이잖아. 135도가. 120도가. 근데
코사인 이상분면에서 음수부를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줘요. 무조건 동각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붙여줘요. 그림이 좀 편하잖아. 이 벡터를 상대방 벡터에 이 상대방 벡터를 지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빛을 쏘는 거야. 이 벡터가 이렇게 갈 거거든. 이렇게 그림자가. 그럼 이걸 기하고 이걸 기하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주는 거지. 이게면 2분의 1,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거든.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줘버리는 거지. 반대 방향으로 있으니까 등각에서. 그림을 연습하면 되게 쉬워요. 코사인 0도가 된 거지. 코사인 0도. 각각의 크기 코사인 0. 그렇지. 코사인 0은 1이야. 자. 필인 할 수 있죠? 1대1을 부산. 이건 무슨 나올 높이가? 평면의 길이가 1자리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이 나올걸? 전체 길이 30도가 되니까 30도가 되니까 아니구나. 아까 그게 뭐야? 기하학으로 접근하는 거 그 이해 안 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거든. OF라는 벡터하고 FD라는 벡터를 예측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빛을 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것의 그림자가 어디에 맺힐 거냐면 여기에 맺힐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해야 되는 거야. 즉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야. 근데 문제는 방향이 반대쪽이기 때문에 둔각이야. 방향이 반대면 둔각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 그림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자.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A 벡터, B 벡터는 쉬운 문제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A 벡터, B 벡터를 A 벡터하고 2A 빼기 B 벡터를 내적하래요. 2A 빼기 B를 구해보자. 2A 2,2 빼기 4,2를 해버리면 2, 마이너스 4가 되죠. 내적은 X끼리 곱하고 더하기 Y끼리 더하고 곱하고 해서 10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렇지? A 벡터, B 벡터 내적하시게 되면 2K-2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시면 3이 되더라라고 해서 K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뜻이죠? 자, 밑에 문제 풀어봐요.
자, 쉬워서 이 부분 쉽게 마무리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특징이 크기가 나와 있고 내적이 나와 있어요. 크기하고 내적을 연관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 공식이 있거든.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자, 다시 한번. A 벡터하고 A 벡터. 자기 자신을 두 번 내적할 거예요. 그래버리면 뭐가 된다고 하냐면 절대값 A 벡터 절대값이란다. 크기 A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 코사인 뭐가 돼? 0이 돼버리지. 코사인 0은 1이 되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두 번 대적하면 뭐가 된다?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크기와 내적만 있을 때는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자, 물어보는 게 크기 주어지고 내적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3A 벡터 빼기 2B 벡터의 크기를 구하십시오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뭘 해버리냐? 얘를 제곱시켜버려요. 자, 크기를 제곱시켜버립니다. 잘 봐요. 천천히 할 테니까 3A 벡터 빼기 2B 벡터를 제곱을 시켜요. 그래버리면 뭐가 돼? 여기 봐. 반으로 가는 거야. 벡터 크기의 제곱은 같은 벡터를 두 번 내적한 거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것이냐?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내적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벡터의 내적은요, 여기 있는 내적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전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음식 풀듯이 풀어버리면 돼요. 자, 무슨 말이야? 3A 벡터와 3A 벡터가 곱해지지. 그렇다면 9 일단 다 쓸 거예요. 다음에 풀 때는 이렇게 안 할 텐데 9A 벡터 내적 A 벡터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고요. 이렇게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6 B 벡터 내적 A 벡터가 되고, 이렇게 안 풀 거야. 다음부터 4의 B 벡터 내적 B 벡터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A 벡터 두 번 내적해버리면 크기의 제곱이 되니까 크기의 제곱 이렇게 쓸 것이고요. 자, A 벡터, B 벡터 내적한 것과 B 벡터 내적 A 벡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두 개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A 벡터, B 벡터 내적이 되어버리고요. 마지막에 B 벡터가 내적이 되기 때문에 4 B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제곱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A 벡터가 크기가 루트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3구 27, A 벡터, B 벡터 내적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2, B 벡터 내적하면 1이기 때문에 플러스 4.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39, 오늘 사수가 어려워요. 4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제곱시키면 43이니까 크기는 양수 루트 43이 나오겠죠. 크기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루트 43 쓰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킨 건데, 이 제곱시킬 때에 어차피 이거 두 번 내적이 되는 거거든. 크기의 제곱은 두 번 내적이 되는 거고, 자, 얘는 다음 시기에 곱셈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풀어버립니다. 3 A 벡터 제곱 크기 제곱 빼기 2는 4, 3, 12 A 벡터, B 벡터 내적이고 플러스 4 B 벡터 크기 제곱, 이런 식으로 바로 간다고. 여기에서 미리 바로 가는 훈련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원래는 AA 내적인데 내적 두 개 돼버리고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는 이제 바로 갈게요. 자, 크기 주어지고 내적도 물어봐요. 그런데 이 덩어리의 크기가 주어져.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이 덩어리 크기를 제곱시켜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봐요. 제곱시킨다는 얘기는 두 번 내적하겠다는 얘기인데 A와 A가 내적하게 되면 자기 자신 크기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자, 곱셈 공식 2는 4 A 내적 B예요. 크기가 아닙니다. A 내적 B예요. 플러스 2는 4의 B 내적 B입니다. B 내적 B는 자기 자신 내적하면 크기의 제곱이 되어요. 이게 바로 간다고요. 오케이? 이거 내적입니다. 잘 봐주시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3, 4, 6는 1, 4 A 벡터 내적 B 벡터의 플러스 2, 4, 8. 그래서 A 벡터 내적 B 벡터는 뭐가 돼버리니? 0이 돼버리니? 그만 A 벡터하고 B 벡터가 서로 90도의 관계인데 뭐 잘못 풀었니? 펄도 잘못 풀었어. 2는 4가 16이구나. 산수니차 16이구나. 그래서 4AB 17, 17, 9, 8인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시키면 되고요. 이거 바로바로 훈련을 해야 돼요. 크기라고 해서 크기가 아닙니다. 원래 크기 제곱은 내적과 내적이에요. 내적과 내적인데 이게 크기로 바뀌는 겁니다. 내적과 내적인데 크기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자, 하나만 해보자. 밑에 있는 문제. 이거 잘 안 됐구나. 오케이? 맞아. 내가 제곱시키면 이렇게 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맞아. 다 풀린 사람은 숙제 체크하시고요. 네, 가방을 챙겨서 즐거운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인력이